밤마다 몸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가렵고 팔이 가렵고 등이 가려워서 긁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나는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서 로션을 발라도 금방 다시 가려워집니다. 사실 이 가려움의 원인은 단순한 건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 변화가 피부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60% 이상이 겪는 노인성 가려움증. 오늘은 그 진짜 원인을 밝히고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려움 없는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려고 누우면 더 가렵고 긁다 보면 정신이 들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단순히 가렵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덧나면 더 가렵고 가려워서 또 긁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려움이었는데 방치하다 보면 만성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의 문제처럼 보여도 몸속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니어의 가려움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피부 건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피지선은 피부의 기름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 유지력도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자체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어도 시니어의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실내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에서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려움증이 더 심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가렵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시니어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약들은 피부 건조를 유발합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약이기 때문에 피부도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도 부작용으로 피부 건조와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보습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피부로 나타나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요독증이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때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즉, 가려움은 피부의 문제 이전의 몸속 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션만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가려움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샤워 습관을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막을 녹여서 씻어내 버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샤워 후에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샤워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이세요. 오래 샤워할수록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빨리 씻고 나와서 보습제를 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누도 중요합니다. 일반 비누나 때밀이 타월은 피부를 자극합니다. 저자극성 클렌저나 보습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때는 밀지 마세요. 피부 보호막까지 벗겨집니다. 두 번째,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 직후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야 그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시간이 지나면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 닦고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운 부위는 더 자주 발라도 됩니다. 세 번째, 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합성 섬유 옷은 피부를 자극하고 정전기를 일으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면 소재의 부드러운 옷을 입으세요. 옷은 너무 꽉 끼지 않게 헐렁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피부와 옷 사이에 공기가 통해야 땀이 차지 않고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불과 침구도 면 소재로 바꾸세요. 밤에 자는 동안 피부가 이불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침구 소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내 습도를 관리하세요. 건조한 실내 환경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두세요. 화분을 키우는 것도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습도계를 하나 준비해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 건강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습제를 발라도 몸속에서 수분과 영양이 부족하면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수분 섭취 부족은 피부 건조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면 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물을 기본으로 하고 카페인 음료는 줄이세요. 두 번째, 피부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피부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씨와 호두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간식으로 호두를 몇 알씩 드시거나 아마씨를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고구마, 시금치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와 아보카도도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줍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단 음료수,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은 줄이세요. 술도 피부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가려움증이 있다면 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절대 긁지 마세요. 가려워도 긁으면 안 됩니다. 긁으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피부가 손상되고 더 가려워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가려우면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누르세요. 긁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가려움도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두 번째, 차가운 수건으로 진정시키세요. 얼음물에 적신 수건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으면 신경이 마비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냉장고에 로션을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발라도 좋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가려움을 완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콜로이드 오트밀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줄여줍니다. 오트밀 목욕도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 젤도 효과적입니다. 천연 알로에를 직접 발라도 되고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도 됩니다. 시어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도 좋습니다. 네 번째, 손톱을 짧게 자르세요.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톱이 길면 피부가 쉽게 상하니 항상 짧게 유지하세요. 면 장갑을 끼고 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긁어도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2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에 상처나 진물, 딱지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미 2차 감염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과를 방문해서 항생제 연고나 먹는 약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붉은 반점이나 발진이 넓게 퍼진 경우입니다. 단순 가려움증이 아니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려움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체중 감소, 피로감, 황달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간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부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속 건강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작은 가려움이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관리의 차이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가렵고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매일의 습관입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피부를 바꾸고 피부가 건강을 지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고 물 충분히 마시고 면옷 입기, 이것만 지켜도 가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피부를 위해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일주일 후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면 가려움 없는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와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